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계속 기쁜 소식 알려드리는 거 저도 기분 좋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이 최초 12대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져서 18대, 그리고 18대 플러스 18대 해서 36대 규모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평가에 들어가는데 현지 언론 보도가 우리 FA-50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하다 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경쟁자들은 어떤 기종인지 왜 우리가 강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퀸 엘리자베스 영국 항공모함의 F-35B가 이륙하다가 추락했죠. 그래서 지중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동부 지중해에서 이 함중에 추락한 F-35B의 사고 당시 영상이 유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공기 흡입구 방수 커버를 제거하는 것을 깜빡한 채 이 함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타격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촬영한 11월 17일 F-35B 추락 사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어 영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 SNS를 통해 유포된 이 영상은 사고 당시의 황당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함 도중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조종사가 스키 점프대에서 이젝션 레버를 당겼고 F-35B는 그대로 함수 앞부분으로 꼬꾸라지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자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군 관계자가 노트북으로 재생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에 이를 SNS에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대 3천억 원 가까운 돈을 주고 구입한 F-35B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수장됐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기체는 스키 점프대를 벗어나는 순간 충분한 양력을 받지 못해 그대로 바다 아래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이는 엔진에 충분한 공기가 흡입되지 못해 이 함을 위한 최저 속도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이 빨간색 방수 덮개가 해당 기체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주기 중이던 다른 기체에서 벗겨져 빨려 들어간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져 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군기가 빠져가지고 나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3천억 원 주고 산 F-35B 영국이 3천억 원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해군이 경항모 하면서 F-35B 1,200억 원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영국, 싱가포르 할 것 없이 3천억 원 가까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3천억 원짜리 이제 방수포를 갖다가 안 벗겨서 또는 방수포가 빨려 들어가서 발생한 사고니까 록히드 마틴의 배상 청구도 못하게 됐습니다. 기체 결함이라면 배상 청구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 지금 배상 청구할 대상도 아니죠. 자기네들이 군기 빠져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 CCTV가 공개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 끝자락에서 스키 점프 끝자락에서 조종사가 그냥 이젝션 레버 당겨버려요. 왜?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당겨버리고 이 비행기는 바로 스키 점프대를 지나자마자 바다로 추락해버렸고 이 조종사는 이제 여기서 그 사출 좌석을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안전하게 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 스키 점프대 끝자락에 또 대롱대롱 낙하산이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좀 당겨서 이제 구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방수 커버라는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투기 주기 해놓은 거 에어쇼 같은 데 가시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방수 커버, 빨간색 방수 커버 씌워 놓은 거. 그리고 직접 안 보셨더라도 전투기 관련 사진에서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내부에 엔진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 커버를 항상 씌워 놓습니다. 그런데 한쪽, 즉 오른쪽 방수 커버를 제거하지 않고 스타트를 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정비사들이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 둘러보고, 오케이, 사인 주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 라인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또 여기 운영 요원, 또 스타트 진행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빨간데 이거 눈에 안 띄겠어요? 특히나 이게 오른쪽 커버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또 이 진행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이게 있으면 스탑 시키겠는데 진행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던 것을 정비사가 실수로 제거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던 주기되어 있던
비행기에서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서 나 뒹굴던 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출력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확 빨려 들어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경항모가 충분한 양력을 받으려고 하면 맞바람을 받으면서 30노트 정도의 속도로 확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점프를 할 때 바람을 확 받아서 이제 점프를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속도로 이 항공모함이 달리니까 여기 이제 항공기들이 뭐 있었겠죠. 이게 제대로 결속이 안 돼 있는 상황. 그래서 빠르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바닷바람에 의해서 벗겨져서 나 뒹굴던 게 이 아주 풀파워로 그냥 스키 점프대를 박차고 올라야 되니까 풀파워로 공기를 또 빨아당기고 있겠죠. 여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오 하다가 조종사가 당겨버리고 그리고 낙하산은 이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여기서 봤을 때 첫째, 영국군 군기가 완전히 이렇게 빠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경항모는 위험하다. 왜냐? 이런 식으로 갑판이 좁기 때문에 비행기는 어딘가에 주기를 해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래서 사출기로 쏘아주는 중대형 항모가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볼 수 있고, 퀸 엘리자베스는 7만 톤이에요.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이 하겠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항공모함은 3만 톤짜리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데 그거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3천억 원짜리 해군이 쓰는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한 척 가격의 전투기 이런 식으로 사고로 이르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경항모, 작은 경항모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호크 경공격 헬기 대체 사업이 속도를 받으며 우리나라의 FA-50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FA-50이 이 사업의 승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발생한 호크 208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 추락 사고로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신형 경전투기 도입 사업 후보 기종들의 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으며 한국의 FA-50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가 현지 시각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화된 호크 108, 208 계열 기체들을 대체하기 위해 총 36대의 경전투기 겸 전술 인문기를 두 단계에 걸쳐 18대씩 나누어서 도입하는데요.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도입이 시작되는 10톤대 경량급 전투기 18대를 도입하는 1차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FA-50과 중국, 파키스탄 합작의 JF-17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중국과 파키스탄의 마찰로 JF-17의 입찰 참가가 무산되면서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디펜스 시큐리티 에이시아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인도의 테자스 마크 1A, 러시아의 미그 35, 터키의 후어젯, 이탈리아의 M346FA, 중국의 AL-15 등이 경합하고 있는데요. 인도 시기 기준으로 FA-50은 미그 35를 제외한 모든 경쟁기를 압도하는 전투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신형 전투기 사업의 승자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호크기 추락 사고로 인해 이 일정이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초에 FA-50의 수출 낭보가 날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말레이시아에 우리 FA-50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FA-50 지금 뭐 블락 20 나와가지고 그 블락 20은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 C형이죠. 까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한국형 타우러스에서 작은 덩치의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뭐 나름 괜찮은 전투기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CG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매버릭 미사일에다가 암람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이제 타겟팅 파워드 이렇게 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라는 멀티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를 하고 있는 CG인데 뭐 이렇게 해서 수출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지금 말레이시아는 요구 조건이 이렇습니다. 일단 초음속 돼야 된다. 초음속 전투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첨단 항공기에 대한 고등 훈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쟁 기종을 보면 우리 FA-50 블락 20이 있고,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러시아의 미그 35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그 35는 미그 29 전투기의 개량형이죠. 근데 성능으로 보면 미그 35가 최강이겠죠. 그런데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서 첨단 항공기에 대한 고등 훈련 능력, 이건 또 아니죠. 훈련기가 아니고 그냥 순수 전투기니까. 근데 우리 FA-50은 전술인문기 능력을 다 할 수 있죠. 후방자 속에서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M346FA. 이 M346FA는 뭐 고등 훈련 뭐 다 할 수 있지만 초음속 전투가 안 되죠. 그리고 후어젯, 이거 터키 건데 이거는 지금 실물 기체가 없는 아직은 페이퍼 플레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한번 자기 이름 알리는데 그냥 뭐 그 의의를 두고 중국제 L-15 이거 M346하고 똑같은 출신입니다. 러시아 야크 130에서 출발했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M346하고 똑같아요. 거기다가 M346보다 더 나쁜 건 이건 이태리인데 여기는 중국제라는 그런 엄청난 또 데미지가 있죠. 그리고 테자스는 그 훈련 능력은 또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복합해서 제일 좋은 게 FA-50이다. 이렇게 평가를 현지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12대였다가 뭐 12대 사업 뭐 이랬는데 이게 18대, 그리고는 36대 이렇게 지금 막 커지니까 제법 큰 사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FA-50이 지금 그 2032 ELM 2032 레이더를 장착했지 않습니까? 이 ELM 2032 레이더가 좀 대형 전투기 표적에 대해서는 150km, 그리고 중소형 전투기에 대해서는 60에서 100km 정도를 탐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거리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암람 C형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선택이 말레이시아는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로키드 마틴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게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제 괜히 해서 또 중국제 괜히 해서 미국 눈밖에 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안 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